명절 음식 20가지,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전 4종류, 탕, 식혜까지. 그걸 혼자 하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명절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15년 동안 그 말에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20가지 음식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이게 다야? 그 순간 조용히 신문을 보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집 15년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설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다. 정아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시누이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알림이 떠 있었다. 대화는 이미 한참 진행된 뒤였다. 큰 시누이가 먼저 꺼냈다. 이번 설 음식은 20가지로 하자. 그 아래 작은 시누이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져 있었다. 올케가 하겠지? 2줄이었다. 그 2줄 사이에 의노는 없었고 물음도 없었다. 결정이 먼저 있었고 정아의 이름은 그 결정 아래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다.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전 4종류, 탕국, 식혜, 약과. 메시지를 스크롤할수록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긴 목록 끝에 큰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겼다. 명절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정아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눈이 아팠다. 글자가 아파서가 아니었다. 그 문장이 낯설지 않아서 아팠다. 15년이었다. 시집 온 첫 해 설부터 정아는 부엌에 섰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다. 잡채 양념의 비율, 나물 무치는 순서, 전 반죽의 농도까지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그 시절에는 힘들어도 외롭지는 않았다.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엌은 정아의 몫이 되었다. 아무도 그걸 정하지 않았다. 아무도 당신이 해라라고 선언한 적 없었다. 다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뿐이다. 시누이들은 명절이면 빈손으로 왔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안부를 나누었다. 정아가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 한두 해는 그러려니 했다. 셋째 해부터는 몸이 버거웠다. 5째 해부터는 마음이 버거웠다. 10째 해에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달라진 건 상황이 아니었다. 정아의 안쪽 어딘가가 달라져 있었다.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다. 다만 휴대폰을 내려놓는 손끝이 예전과는 다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아는 답장을 치지 않았다. 거절도 하지 않았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었고 정아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1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아가 외투를 벗는 동안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단톡방 메시지를 봤을 것이다. 같은 방에 있으니까.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아도 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명절이라는 단어가 금기처럼 놓여 있었다. 꺼내면 싸움이 되고 꺼내지 않으면 정아 혼자 삼키는 것이 되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정아가 부엌에 서는 것. 그날 밤 정아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이 냉장고를 일주일 안에 20가지 음식으로 채워야 했다. 장을 봐야 했고 밑손질을 해야 했고 조리를 해야 했다. 혼자. 정아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불빛이 사라지자 부엌이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정아는 잠시 멈추어 서 있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아의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정아는 알지 못했다. 전날 새벽 4시였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아의 눈이 먼저 떠졌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정아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알람이 정아를 깨운 적이 없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명절 전날 새벽이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것.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각인이었다. 부엌 불을 켰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이고 나서야 환해졌다. 싱크대 위에는 전날 밤 정아가 정리해둔 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비닐봉지째 쌓인 채소들, 핏물을 빼둔 갈비, 불려놓은 당면, 미리 씻어둔 나물 5종류. 일주일 동안 틈틈이 장을 보고 손질해둔 것들이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었다. 정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불을 올렸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정아의 하루는 20개의 항목으로 쪼개졌다. 갈비를 재워놓고 그 사이에 나물을 묻혔다. 시금치를 데치는 동안 고사리를 볶았다. 도라지를 찢고 콩나물을 삶고 미나리를 다듬었다. 나물 5가지가 끝나기도 전에 전 반죽을 준비해야 했다. 동태전, 녹두전, 호박전, 깻잎전. 기름이 튀었다. 팔뚝 안쪽에 붉은 점이 하나 찍혔다. 정아는 그것을 닦지도 않고 다음 전을 뒤집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부엌 밖은 고요했다. 아침 9시쯤 남편이 일어났다. 거실을 지나 부엌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말했다. 고생 많네. 4글자였다. 그리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쥔 그 손은 끝내 부엌으로 오지 않았다. 정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할 시간도 없었다. 탕국을 올려야 했고 잡채를 볶아야 했고 식혜를 끓여서 식혀야 했다. 약과 반죽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태였다. 점심이 지나자 허리가 뻣뻣해졌다. 정아는 싱크대를 한 손으로 짚고 허리를 천천히 펴보았다. 뼈가 소리를 냈다. 파스를 꺼내 손목에 붙였다. 그것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30초쯤 되었을까. 가스레인지 위에서 탕이 넘쳤다. 정아는 다시 몸을 돌렸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는 기름 냄새와 육수 냄새가 뒤섞였다. 정아는 쉬지 않았다. 물을 마시는 것도 잊었다. 이따금 선채로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는 것이 식사의 전부였다. 발바닥이 부어오르고 고무 슬리퍼가 꽉 조여왔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20가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붉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때쯤 식탁 위에 음식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갈비찜, 잡채, 나물 5종, 전 4가지, 탕국, 식혜, 약과. 하나하나 그릇에 담길 때마다 식탁이 좁아졌다. 20가지가 모두 올라가자 식탁 위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정아는 마지막 접시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풀었다.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14시간이었다. 정아의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섰을 때와 같은 자세로 돌아가지 못했다. 손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목의 파스는 땀에 젖어 모서리가 말려 있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았다. 얼굴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묻어 있을 것이고 머리카락에서는 튀김 냄새가 날 것이었다. 거실에서 남편이 말했다. 다 됐어? 잘 차렸네. 정아는 대답 대신 부엌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풀렸다. 식탁 위에 20가지 음식은 완벽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을 만든 14시간을 이 집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일이면 시누이들이 올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이 벗겨지고 목소리가 채워질 것이다. 정아는 그 장면을 알고 있었다. 15년 동안 봐왔으니까. 다만 이번에는 어떤 말이 오갈지 정아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설날 아침이었다. 정아는 새벽부터 다시 부엌에 섰다. 음식을 데우고 그릇을 바꿔 담고 상차림을 다시 정돈했다. 전날 만들어둔 20가지를 가장 보기 좋은 모양으로 식탁에 올리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국물 자국을 행주로 닦아내고 나물의 방향을 가지런히 맞추고 전이 겹치지 않도록 부채꼴로 펼쳐 담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정아는 알고 있었다. 대충 담으면 대충 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큰 시누이가 먼저 들어왔다. 긴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한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뒤이어 작은 시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현관이 금세 시끄러워졌다. 신발이 벗겨지고 외투가 벗겨지고 인사가 오갔다. 아이들이 거실로 뛰어들어갔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누나들을 반겼다. 정아는 부엌에 서서 그 풍경을 보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손에는 아직 행주가 쥐어져 있었다. 큰 시누이가 거실을 지나 식탁 쪽으로 걸어왔다. 시선이 식탁 위를 천천히 훑었다.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전 4종류, 탕국, 식혜, 약과. 20가지가 빈자리 없이 놓여 있었다. 정아의 14시간이 그 위에 고스란히 올라가 있었다. 큰 시누이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입을 열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 간단. 그 2글자가 부엌 공기 속에 떨어졌다. 정아는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14시간이 간단하다고 했다. 새벽 4시에 켠 불이, 기름에 튄 팔뚝이, 굽어진 허리가, 파스가 말려버린 손목이 간단하다고 했다. 정아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말이 없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어떻게 꺼낸다는 건지 정아는 그 방법을 몰랐다. 작은 시누이는 이미 부엌 서랍에서 비닐팩을 꺼내고 있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갈비찜을 한 덩이 덜어 담고 잡채를 한 접시분 옮기고 전을 종류별로 몇 장씩 빼냈다. 그러면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도 좀 싸갈게. 허락을 구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고 비닐팩은 채워지고 있었다. 정아가 새벽부터 담아놓은 접시 위에 음식이 줄어들고 있었다. 정성스럽게 부채꼴로 펼쳐놓은 전의 모양이 무너지고 있었다. 정아는 그걸 보고 있었다. 보고만 있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났다. 남편이 누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다. 명절다운 풍경이었다. 그 풍경 안에 정아의 자리는 없었다. 정아는 부엌에 서 있었고 부엌은 거실과 붙어 있었지만 같은 공간이 아니었다. 벽 하나 없이도 나뉘어 있는 곳. 정아는 15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경계 안쪽에만 서 있었다. 큰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었다. 식혜가 들어 있었다.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생강이 좀 약하다는 표정이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아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 표정들을 15년 동안 읽어왔으니까. 정아는 행주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다. 다리가 무거웠다. 아침부터 다시 서 있었던 발바닥이 욱신거렸다. 의자에 앉고 싶었지만 앉을 타이밍이 아니었다. 손님이 와 있으니까. 손님. 시누이들은 이 집의 가족이었지만 부엌에서 정아에게 그들은 늘 손님이었다. 차려야 하고 내어야 하고 치워야 하는 대상. 작은 시누이가 비닐팩 2개를 묶어 쇼핑백에 넣었다. 현관 쪽에 나란히 놓아두었다. 돌아갈 때 가져가려는 것이었다. 그 쇼핑백 안에 정아의 새벽이 들어있었다. 정아의 허리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다. 정아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아까까지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던 그릇들 사이로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음식이 덜어진 자리. 그 자리가 정아의 마음 어딘가와 닮아 있었다. 그때였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한 박자 멈추었다. 고요해진 공기 사이로 느린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시아버지였다. 안방에서 나온 그는 천천히 걸었다. 지팡이 없이 그러나 한 발 한 발이 무겁고 느렸다. 거실을 지나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시누이들은 아버지가 낮잠에서 깬 줄 알았을 것이다. 남편도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이었다. 시아버지는 식탁 앞에 멈추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고개를 천천히 움직이며 식탁 위를 훑었다.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전 4종류, 탕국, 식혜, 약과. 20가지가 놓여 있었다. 비닐팩에 덜어져 빈자리가 난 접시도 있었고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그릇도 있었다. 시아버지의 시선은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마치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시선이 멈추었다. 정아의 손이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정아의 손.
붉게 부어 있었다. 14시간 동안 뜨거운 것을 잡고 기름 위에서 뒤집고 찬물에 헹구기를 반복한 손이었다. 손가락 마디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목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다. 땀에 젖어 모서리가 말려 올라간 그 파스를 시아버지는 가만히 보았다. 거실이 조용해진 것은 그 시선 때문이었다.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시누이들도 느꼈다. 큰 시누이가 식탁 쪽으로 몸을 돌렸고 작은 시누이는 비닐팩을 묶던 손을 멈추었다. 남편도 소파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공기가 달라졌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방 안에 누구나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였다. 이걸 혼자 했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20가지를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었다. 시아버지는 그 침묵을 끝까지 들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그 침묵이 충분히 무거워졌을 때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딸들을 바라보았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시선에 분노는 없고 호통도 없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눈빛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아버지에게 들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보여진 것이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인 것이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명절은 가족이 하는 거다. 며느리가 하는 게 아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고 아이들조차 소리를 멈추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뒤에도 시아버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딸들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큰 시누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작은 시누이는 비닐팩을 쥔 손을 내려놓았다. 남편도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은 딸들에게 한 것이었지만 그 말이 향하는 곳은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었다. 남편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이불 속에 있었던 사람. 고생 많다는 4글자로 14시간을 치환한 사람. 시아버지는 한마디를 더했다. 내년부터 돌아가며 한다. 짧았다. 그러나 그 한 줄이 15년을 뒤집었다. 15년 동안 정아의 이름 위에 놓여있던 것이 그 한 문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말이어서가 아니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어서였다.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꺼내지 않았던 말. 그것을 이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꺼냈다. 정아는 싱크대를 잡고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러나 싱크대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려가고 있었다. 15년 동안 쥐고 있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느린 발소리가 멀어졌고 안방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다. 그 침묵 속에서 정아는 생각했다. 내년이라는 단어를, 돌아가며 한다는 문장을. 그 말이 정말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정아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정아도 느끼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다시 설이 돌아왔다. 달력이 넘어가고 김장철이 지나고 연말이 오고 새해가 밝았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서대로 왔고 명절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 설은 지난 15번의 설과 같은 모양이 아니었다. 며칠 전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큰 시누이가 먼저 꺼냈다. 1년 전 그 단톡방 같은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나 문장이 달랐다. 음식 목록이 올라왔다. 20가지가 아니었다. 12가지였다.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전 2종류, 탕국, 식혜. 약과는 목록에 없었다. 그리고 목록 아래에 이름이 나뉘어 있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가 적혀 있었다. 큰 시누이는 갈비찜과 잡채를, 작은 시누이는 전과 나물을, 남편은 장보기와 탕국을 맡았다. 정아의 이름 옆에는 식혜와 나물 2가지만 적혀 있었다. 정아는 그 메시지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1년 전에도 단톡방을 들여다보았었다. 그때는 글자가 아파서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글자가 아프지 않았다. 낯설었다. 자기 이름 옆에 두 가지만 적혀 있는 것이 낯설었다. 15년 동안 20가지를 혼자 짊어지던 사람에게 두 가지는 거의 빈손과 같았다. 설 전날이 되었다. 정아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5년의 각인은 1년 만에 지워지지 않았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시 잠들었다. 알람은 7시에 맞춰져 있었다. 7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을 때 해야 할 일은 식혜를 끓이고 나물 2가지를 무치는 것이 전부였다. 2시간이면 끝나는 분량이었다. 정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다. 같은 부엌이었고 같은 냄비였다. 그러나 그 앞에 선 정아의 허리는 굽어 있지 않았다. 오전 10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큰 시누이가 들어왔다. 1년 전과 달랐던 것은 한 손에 들린 것이었다. 쇼핑백이 아니었다. 커다란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있었다. 갈비찜이었다. 뒤이어 작은 시누이가 들어왔다. 비닐팩이 아니라 반찬통 여러 개를 쌓아 들고 있었다. 전과 나물이 담겨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온 것도 달랐다. 1년 전에는 거실에서 식탁을 둘러보기만 했다. 이번에는 신발을 벗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큰 시누이가 앞치마를 꺼내 둘렀다. 작은 시누이가 반찬통 뚜껑을 열고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남편이 장을 봐온 재료들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탕국 냄비를 꺼냈다. 부엌에 4명이 서 있었다. 정아는 식혜를 다 끓인 뒤 앞치마를 풀었다. 오전 10시 반이었다. 1년 전 같은 시각에 정아는 나물 5가지를 무치고 전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발바닥이 부어오르기 시작하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할 일이 끝나 있었다. 정아는 부엌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처음이었다. 명절날 이 소파에 앉아본 것이 처음이었다. 15년 동안 이 자리는 남편의 자리였고 시누이들의 자리였고 아이들의 자리였다. 정아의 자리는 싱크대 앞이었고 가스레인지 앞이었고 부엌 한가운데였다. 거실과 부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정아는 오늘 처음 넘었다. 소파 쿠션이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이 낯설었다.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자 몸이 가라앉았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냄비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이 오가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1년 전에도 그 소리들은 있었다. 다만 그때는 정아의 손에서 나는 소리였다. 딸이 다가왔다. 정아 옆에 앉더니 고개를 기울여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도 명절이네. 정아는 웃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웃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한 문장 안에 15년의 무게가 들어 있었다. 명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딸이 알아보았다는 것. 점심때 식탁에 음식이 올라갔다. 12가지였다. 20가지보다 적었다. 접시 사이에 여백이 있었고 식탁이 답답하지 않았다. 음식은 줄었지만 식탁 둘레에 앉은 사람은 늘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았고 시누이들이 나란히 앉았고 남편이 탕국을 떠서 돌렸다. 아이들이 떠들었고 작은 시누이가 자기가 부친 전을 가리키며 타지 않았느냐고 웃었다. 큰 시누이가 갈비찜 간이 어떠냐고 정아에게 물었다. 정아에게 물은 것이었다. 맛을 봐달라고 괜찮으냐고. 그 질문이 처음이었다. 정아는 젓가락을 들어 갈비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간이 조금 싱거웠다. 그러나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되었을 때 정아는 일어서려 했다. 몸이 먼저 움직이려 했다. 15년의 각인이었다. 그러나 큰 시누이가 손을 저었다. 정아는 다시 앉았다. 거실 소파에.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설에는 음식이 줄었지만 사람이 늘었다.
그리고 정아는 처음으로 명절이 두렵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혼자 부엌을 지키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외로운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15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달빛이 전하는 인생이 따뜻한 이야기 하나 놓아두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